저는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탈모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저도 그러면 그쵸? 모두 다 네네. 생기는 건가요? 100%. 뭐죠? 바로 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김종식입니다. 네, 오늘은 탈모 얘기를 해볼 건데요.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김 원장님은 탈모 없어 보이시네요. 네, 저는 네. 탈모 고민은 조금 없는 편인데 네, 그렇습니다. 머리숱은 좀 있고 네. 근데 여자분들도 네. 요즘에 탈모 고민 많으시던데 정 원장님은? 저는 원래 그러니까 탈모가 있진 않은데 원래 머리숱이 좀 적고 좀 되게 가늘어서 좀 뭐 볼륨감도 없고 펌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머리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정수리가 더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게인 폼을 좀 발랐었습니다. 네. 몰래 하고 계시군요. 네. 효과는 좀 어떠셨어요? 효과는 이따가 치료 얘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네. 오케이. 또 이게 설명 전문 우리 정 원장님을 모셨으니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네. 한번 탈모의 들어보는 시간. 원인이 뭐냐? 네. 네, 그 탈모 환자분들이 오시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왜 빠졌냐? 일단 탈모의 종류별로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뭐 내가 진짜 탈모가 맞는 건지 어떤 탈모인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탈모의 종류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심해지면 대머리가 되는 남성형 혹은 여성형 탈모, 그리고 또 동전처럼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잡아당겨서 빠지는 견인성 탈모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 출산 후에 되게 뭉텅이로 빠지는 휴지기 탈모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을 들으셔서 놀라실 그랬나요? 텐데 네. 별거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제일 흔한 거는 우리가 남성형 탈모, 대머리가 되는 대머리. 거 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M자가 뭐 헤어라인 뒤로 밀리거나 정수리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더 심한 경우에는 연결 U자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맞아요. 탈모들 있죠. 네네.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제일 많이 오시죠. 하시는데 이제 또 여성형 탈모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성형 탈모는 그 이마 헤어라인은 보통 괜찮고요. 남성분들은 M자로 밀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고 보통 가르마 따라서 중앙부에 이렇게 길게 넓어지는 모양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넓어질 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보이면 뭐 이거 크리스마스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형 탈모는 알아채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어 보이니까 홈쇼핑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 뽕 하는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네. 네. 이렇게 중전 마마처럼 뭐, 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네. 원형 탈모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받으면 이렇게 원형 동그란 모양으로 빠진다고 해서 원형 탈모라고 부르고, 그렇죠? 견인성 탈모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설명 좀 한번. 견인은 이제 땡긴다는 말이잖아요. 음. 그래서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당겨지는 힘 때문에 모낭이 상해서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 머리 너무 꽉 묶거나 오래된 경우, 그리고 또 수녀님들 베일 쓰실 때 옆으로 계속 이제 핀 고정하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딱 그 부분에만 탈모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속합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맨날 똑같은 대로 가르마 타서 똑같이 묶어주면 그 부위가 견인성 탈모 그런 거 되게 흔하게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휴지기 탈모는 몸이 심하게 안 좋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이제 출산 같은 그런 심한 그런 일들, 아니면 뭐 큰 수술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나면 그 이후에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머리가 우수수 빠지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겪어보신 적 없죠? 휴지기 탈모는 겪어본 적 없습니다. 진짜 원형 많이 탈모. 빠져요. 겪어보셨어요? 출산하고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책에서 읽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다시 난 거죠. 그쵸. 네. 잔디밭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다 나긴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란 점. 네. 여러 가지 탈모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흔한 건 남성형 탈모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흔한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탈모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저도 그러면 그쵸? 모두 다 네네. 생기는 건가요? 100%. 뭐죠? 바로 이제 노화에 의한 탈모. 네. 노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화에 의한 탈모를 질환으로 이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에도 이제 노화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또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푸석해지고 또 그 모낭에서 더 머리카락이 안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보다 머리숱이 다 줄게 됩니다. 흰머리가 나는 것도 사실은 그 모낭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색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탈모의 종류가 많은데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건 내가 탈모냐, 저를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뭐 보통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하루에 100개까지는 정상이다, 100개가 빠지는 것까지는. 근데 뭐 100개를 막 다 세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수채구멍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모발이 모여 있는데 그런 거의 개수가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거나 그럴 때는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면 저희가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뒤에 있는 뒤통수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이 제일 마지막에 얇아지고 여기 정수리 부분이 먼저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만져보면 정수리가 뒤통수보다 좀 더 빨리 얇아졌네 싶으면 탈모가 시작되는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은 이제 가르마 쪽부터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가르마가 좀 이전보다 넓어 보이는데 좀 휑해 보이는데 하시면 의심을 좀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이제 아까 얘기를 하려다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원인. 네. 뭐 일단 뭐 예전부터 탈모는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한때는 이게 우성 유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대머리면 자녀도 무조건 대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대를 걸러서. 할아버지가 들어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탈모면 맞네. 아버지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뭐 이런 맞아, 얘기도 맞아. 있었어요. 네, 이제 사실 그건 아니고 물론 이제 이 중에 유전적인 요인도 큰 원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유전이라는 게 뭐 아까처럼 부모님이 대머리면 무조건 자녀가 대머리라는 건 아니고 이 탈모와 연관된 특정 유전자가 있어서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유전자 보유 여부에 따라서 뭐 부모님이 탈모여도 자녀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자녀가 탈모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도 되게 큰 몫을 하잖아요. 사실 뭐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저도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원형 탈모 막 생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 탈모에 영향을 주는 건지 과학적으로 뭔가 좀 알려주실 거죠? 그냥 감으로는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많이 네. 빠지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잖아요. 뭐 코티졸,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된 호르몬들이 모낭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진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 말고도 다른 호르몬도 영향을 주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남성형 탈모랑 연관이 된다는 게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을 또 먹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신호전달 물질들이 또 탈모랑 연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질환들도 연관되는 게 많잖아요. 그쵸, 뭐 네.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맞아요. 뭔가 네. 호르몬이나 아니면 영양 불균형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탈모를 또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치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근데 이제 보통 내가 탈모가 있나? 의심이 될 때 가장 먼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는 게 탈모 샴푸인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맞아요. 샴푸가 네. 진짜 효과가 있냐.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답을 한번. 정말 시중에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일단 탈모 샴푸라고 나와 있는 이런 기능의 성분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많이 있는 성분들이 뭐 덱스판테놀, 그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비오틴, 징크피리치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분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 덱스판테놀이랑 비오틴,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것들은 비타민 B 연관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모발을 좀 잘 자라게 해주고 또 이 성분 중에 살리실릭 엑시드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두피 모공 스케일링 효과가 있어서 좀 모공 속에 박혀있는 피지, 각질 이런 것들을 좀 녹여줘서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요. 징크피리치온 이런 것들은 항염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두피의 지루피부염이 되게 심하면 염증 때문에 머리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탈모 샴푸의 성분들이 모발이 자랄 때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 아니면 뭐 두피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직접 털을 막 나게 하는 발모 성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류도 약품,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탈모 샴푸는 탈모 치료보다는 이게 두피랑 머리카락을 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탈모의 예방과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탈모 샴푸만으로는 탈모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탈모 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뭐 알려주세요. 크게 이제 먹는 약, 그다음에 먹는 영양 보조제, 바르는 약, 기타 다른 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먹는 약은 뭐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보통 이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은 약들. 근데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에 쓰는 호르몬과 관련된 약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만 드실 수가 있고요. 탈모가 있는 여성분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허가는 안 돼 있죠. 그렇죠. 네. 또 이제 먹는 것 중에 약은 아니지만 아까 영양 보조제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명한 게 판토가, 뭐 판시딜, 뭐 케라민, 뭐 이런 여러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마찬가지로 털이 막 나게 하는 발모 성분은 아니지만 모발이 나왔는데 어떤 일정 도움을 주는 성분들, 뭐 티아민, 판토텐산, 뭐 이런 효모, 케라틴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영양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은 대표적인 게 미녹시딜이죠. 그렇죠. 아까 뭐 로게인폼 바르셨다고? 네네. 로게인폼 성분이 미녹시딜이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이 보통 이제 액체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돼 있는데 바를 때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좀 머리가 떡지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로게인폼은 이렇게 무스처럼 바르면 싹 녹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저는 그걸 좀 썼습니다. 로게인 효과는 어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효과 있죠. 뭐 약품이니까. 뭐 저는 이제 귀찮아서 다 바르진 못하고 그냥 가르마 부위만 발랐는데 꾸준히 바르면 이제 머리가 자라는 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저거 메조테라피라든지 보톡스를 놓기도 하고요. 맞아요. 두피 스케일링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만 뭐 이렇게 그런 광 치료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쏴서 뭔가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줄기세포, 뭐 엑소좀이라든지 여기다가 뭔가 자극을 줘서 모발을 자라게 하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또 하죠. 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발 이식, 모발 이식해주는 그런 병원들도 요즘에 전문 병원들이 많아졌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휴지기 탈모라고 뭐 여자들 출산하고 막 빠지는 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시간이 지나고 몸 컨디션이 회복돼서 다시 모발이 이제 성장기로 돌아가면 다시 그 모낭에서 이제 모발이 나니까 뭐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몸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다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보조제 같은 거 조금 드셔주시면 좋겠죠. 네. 결국은 이제 샴푸는 모발이 자라는 데까지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네. 다양한 치료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네네. 탈모가 좀 고민이 되시면 집에서 자가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필요한 치료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탈모가 네. 좀 없으셔가지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여러 탈모가 이제 고민이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른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